어제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례 없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이 시작하고 2시간 만에 2.5%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나서 거의 원상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영향으로 아주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미국 시장도 한 폐장 2시간 전 정도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많은 것을 좀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혹시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고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근데 또 방향성은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찍혀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무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성격이 바뀔 때 변동성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작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부터 이건 전형적으로 일본인 우라가마 구니오가 이야기하는 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라가마 구니오는 주식시장이 주가가 두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초기에는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유동성이 좋아서 올라가는 장이 있고 이걸 금융장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유동성은 좀 줄어들죠. 기축도 시작을 하고 그런 와중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가는 이 두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 금융장세가 이제 끝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더 이상 이제 완화 정책을 안 쓰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장악했기 때문에 금방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상원에서 3월 중순까지는 이거 안 하겠대요. 예. 네,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서 2명이 공화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바람 물결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접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자산가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부양책을 왜 더 써줘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쩔 수 없어 계속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는 올라가는 이게 금융장세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아무도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는 것이죠. 정부나 중앙은행도 주가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라고 해서 그거는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고 유동성 공급을 이제 끊어버리는 단계단 말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간의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게 아닐까? 그동안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고 돈이 계속 넘쳐날 때는 야, 이거 그래, 돈의 흐름이 끊길 때까지 한번 계속 가보자라는 거였는데 돈의 흐름이 끊기고 있다. 그렇다고 긴축을 금리 올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유동성이 많지 않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격이 반영됐다고 보고 더 많이 늘어나느냐 이제 그동안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는 못 늘어나느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변화율에 주식시장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율 측면에서 변화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우라가마 구니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상세가 끝나고 실제로 실적 상세가 넘어갈 때까지 좀 반락 조정 국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자, 미국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몇 가지를 아무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서도 그렇게 질문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JETR DREK 분이신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터 데레카인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저 게임스탑 현상에 대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게임스탑이 미국에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기에 이제 반대로 계속해서 서로 지금 엄청나게 치고받고 있는 상태가 벌어졌고, 이런 이 치고받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시장에 좋은 전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상무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게임스탑 같은 일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 외국인 공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엄청났었죠. 네, 그걸 뚫고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특히 헤지펀드 하시던 분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공매도했다가 개인들 매수세 그냥 뭐 한 몇 개월씩 몇 달씩 뭐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결국 손절매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헤지펀드 업계에서도 공매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주가 마구 비싸다고 공매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번에는 게임스탑이 그게 뭐 주가 상승이 좀 더 크긴 했고, 그리고 좀 이거는 법적으로 좀 위법 소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가를 공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형사법에 그 접촉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건데, 어쨌든 세상이 이제 SNS 세상이 되다 보니 그런 식의 개인들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걸 빼고 보면 과거에도 이런 일은 뭐 아주 빈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연준도 부양책 안 쓰고, 그렇죠. 파란 물결이면 야 뭐 그 거대한 부양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원에서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요거 이 시장이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반에 빌미를 찾은 거죠. 그래서 뭐 게임스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그동안에 생각하던 부양책이 이제는 몇 달 이후에는 나오고, 경제가 좋아지려고 해도 몇 달 걸리고, 이런 시간 간극이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게임스탑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봐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다만 이제 언론들이 봤을 때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니까 기사를 쓰기는 딱 좋은 형태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형태인데요. 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빅테크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특히 많은 이 기업들이 이익을 발표하고, 이 이익이 굉장히 좋으면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익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플도 뭐 이익서부터 시작해서 매출까지 모두 다 10% 이상씩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도 이익이 상당히 괜찮았지만,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한 3%씩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가격이 이미 또 상당히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미국의 기업 이익 실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서프라이즈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막판에 그 실적 발표 일주일 앞두고 이걸 이익 전망치를 많이 깠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익을 보면 기업 실적이 2019년 레벨까지 못 올라가고, 근데 3분기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4분기부터 다시 이익이 이렇게 3분기보다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1분기까지도 아마 그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뭐 팩트셋이라고 하는 거기서 집계한 걸 보면 3분기에 집계했던, 그러니까 실적이죠. 실적이 기업 이익보다 4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기업 이익이 그거보다 좀 못 미쳐요. 그리고 1분기도 못 미치고. 근데 예상으로는 2분기쯤 되면 이 지난 3분기 이익을 더 넘어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봄에 백신 보급을 해가지고 이게 집단 면역이 발생한다라는 전제를 깔면 2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여름쯤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빠르면 2분기 정도의 실적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늦으면
이 3분기나 4분기로 뒤로 더 늦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 실적은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 몇 개를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코스피 3,000선은 지켜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 3,060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불과 2%인데 3,000선이라고 하는 게 불과 2%만 떨어지면 3,000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 이제 그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죠. 금융 장세라고 하는 걸 그동안 한 3개 분기 정도 봐왔고 이 금융 장세가 끝나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정도 조정이면 고점에서 10% 정도의 하락은 뭐 강세장에서 늘 있는 일이죠. 10%에서 그렇죠. 예, 예, 15%는 이게 강세장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조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3,200까지 갔으니 10%만 하더라도 2,900, 2,800 그렇죠. 정도를 봐야 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0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근데 예. 아직까지는 이게 이 상승 흐름이 끝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상승 흐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주의 친구님이 그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의 금리 추이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뭐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했다가 어제는 또 이제 크게 상승하고 했었는데 이게 1%를 올라선 다음에 1% 바닥을 다지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그 상단이 이렇게 제한돼 버린 건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거기다가 사실 금융장세가 끝나가는 신호가 달러와 약세가 더 이상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굴이나 이런 식의 곡물 가격, 커머더티 가격 전반이 올라가던 게 횡보해버린 게 지난 한 2주일 동안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계속 올라가던 금리가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시장 전반이 좀 조정을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장기금리 올라가던 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시 내려가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다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만 경기 회복이 올해 초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늦춰져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아니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금리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으로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의 공식적인 레포트를 통해서 입장을 보니까 금융장세는 끝났지만 아직 실적장세는 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선 금융장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판단 근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업 실적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 기업 실적을 앞당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니까 이걸 앞당기는 거. 그러니까 미래 걸 우리가 앞당겨서 빌려오면서 주가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국면을 금융장세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 실적은 아직 좋아지지 않고 아직 나빠지고 있거나 뭐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그 미래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돈이 많고 이러는 게 이제 금융장세인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주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막 올라가죠. 지금 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유동성을 통해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최근에 뭐 저도 유튜브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듣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을 얼마 못 보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불과 몇 달 동안에 미 연준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20년 이상 미 연준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실물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푸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기대가 바뀔 때까지 풉니다. 예.
그러면 이 의도는 뭐냐면 생각은 뭐냐면 실제로 연준이 금리 낮추고 돈 푼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는 없어요. 근데 연준이 돈 풀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바뀝니다. 그럼 경제는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면 실물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의 기대는 바뀌었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 기대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돈을 더 푼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실물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이 높아진 사람들의 기대가 실물 경제를 좋아지게 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인데 이게 몇 달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렇죠.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돈을 더 풀고 금리를 계속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쓸 것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쯤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중앙은행은 옆에서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금융장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최근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일단 뭐 저기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초에 경기에 대한 판단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이게 너무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번 FOMC에서는 다시 좀 둔화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살짝 바꾸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2조 달러 풀지 않겠는가? 추가적인 부양책하지 않겠는가? 근데 상원에서 이걸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3월 중순까지는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야, 추가적인 부양책 안 나오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달러와 약세, 그동안에 달러가 계속 약세 오던 게 멈춰버렸죠. 우리나라 원화도 환율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가는 모양과 같은 모양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고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굴이나 철강석이나 곡물 가격들이 팍팍팍 튀어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멈춰버려요. 달러 약세 멈추면서 같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와 약세가 멈춘 거, 그다음에 커머더티 가격의 강세가 멈춘 거,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이 멈춘 거, 전부 다 이거 뭐 정책이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 유동성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이고 주식시장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제 금융장세가 끝난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글쎄 왜 금융장세는 저수지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찼다고 하더라도 금융장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찬 물보다도 얼만큼의 물이 더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상무님 말씀에 따르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줄어들거나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실적 장세는 언제쯤 올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그 S&P 500에 대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해놓은 걸 보면 최소한 1분기까지는 없대요. 1분기까지는. 네, 1분기까지는 없다. 2분기쯤 되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얼마나 백신 보급이 빨리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작년 말에 임상 3상 결과 나오고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 보급이 훨씬 더 좀 느려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신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봄에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제로 접종을 받은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좀 희망적이에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이게 백신 보급을 빨리 속도를 내게 되면 봄에도 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분기부터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뭐 부작용이나 또는 새로운 변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영국에서 변이보다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나타난 변이가 훨씬 더 이게 무서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돌발 변수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게 이 백신 보급 속도를 늦춰버리게 되면 3분기에 가야 될 것 같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가 하락이 멈추면서 원화가 지금 111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까요?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금융장세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가던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러와 숏 포지션, 달러 매드 포지션을 쫙 쌓고 있다가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균형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급격하게 달러 매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환율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런 속도로 환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거는 포지션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지속할 것이고 이것도 제가 볼 때 결국 그래요.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러 약세가 끝나고 달러 강세 쪽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럼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여지를 갖고 있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필요하겠다. 뭐 그렇게 되면 바뀔 건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달에 가서 미 상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양책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더 끌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미국 의회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돈을 더 푸는 거 괜히 쓸데없이 자산 버블만 조장하고 게임스탑 같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니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3월 달에 가서도 이 부양책을 아주 소규모만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느끼냐면 미국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를 원치 않는가 보네. 그러면 이제부터 달러 강세로 가볼까? 금리 인상도 이제 멀지 않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3월 중순에 가서 미 상원이 강력한 부양책을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나서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구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달러 약세가 다시 재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